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중 회담을 조망합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방중은 의전이 예전만은 못했습니다. 시진핑은 예전만큼 트럼프를 더 이상 앙망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히토리와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미국의 기세를 눌렀습니다. 미국은 이미 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미천을 다 드러냈습니다. 2017년과 올해의 의전입니다. 2박 3일은 같습니다. 2017년 당시 트럼프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시진핑 부부가 맞았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한정 부총리가 영접했습니다. 그저 중국을 방문한 외국 국가 원수급으로 급을 낮췄습니다. 방문 장소는 2017년에 자금성이었습니다. 자금성에서 시진핑이 연회를 차려줬습니다. 반면 올해는 티엔탄 공원입니다. 당시 트럼프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수행한 기업 대표단도 29명에서 이번에는 18명으로 줄었습니다. 2017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2,535억 달러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17년의 기록을 돌파하긴 힘듭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7년 중국 측의 대우는 제왕급이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내놓을 안건은 3T입니다. 관세, 기술, 그리고 타이완입니다. 반면 트럼프의 중점은 5B입니다. 보잉, 비프, 소이빈스, 보드 오브 인베스트먼트, 보드 오브 트레이드입니다. 트럼프의 방중에 앞서 주미 중국 대사관은 4개의 레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완 문제입니다. 이번에 중국 측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강도를 높여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세 번째는 발전 경로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발전 권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타이완 야당인 국민당의 당수 정리원은 일본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가 타이완 독립에 반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인공지능, 핵심 광물 등 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명의 미국 관료는 트럼프가 이란산 석유 구매와 이란에 대한 이중용도 부품 공급 의혹과 관련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미군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위성 이미지를 제공하는 중국 기반 단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연구원인 맥스 메이즐리 씨는 이를 베이징의 전례 없는 반항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테헤란에 대한 중국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잉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중국 항공사들이 최대 500대 737 맥스 항공기와 약 100대 광동체 항공기를 구매하는 안건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거래는 수백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CEO가 미국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산 대두 수출량의 절반을 구매해왔습니다. 미국 농산물의 주요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대두 무역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13%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브라질산 대두에는 3% 관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5년까지 1,20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은 이행했지만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2,500만 톤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중국은 또 2025년부터 히토리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2025년 말 워싱턴과 베이징은 잠정적인 무역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 휴전은 오는 11월에 만료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